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은 조기 은퇴 준비, 가족별로 이제 2인 가족일 때, 5인 가족일 때 사례를 살펴보고 저는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 주식이 워낙 폭락해서 뭐 안녕하신 분이 잘 없죠, 그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뭐 주식은 또 주식대로 하고 또 은퇴 준비도 은퇴 준비대로 해야겠죠. 예. 오늘은 2인 가족, 5인 가족 은퇴 사례를 보고 저는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해 보는데 뒤로 갈수록 또 내용이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2인 가족 사례는 지금 김다현님 책을 좀 살펴볼게요. 김다현님은 나이 40대 은퇴를 했거든요. 남편은 이제 45살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없어서 2인 가족이고 40대 은퇴한 부부입니다. 제가 뭐 근래 읽어본 책 중에 이제 이 책이 보니까 가장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이 한 300페이지 되는데 그 중에 한 두 부분만 보겠습니다. 5년간의 은퇴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 에세이 내용이고요. 4장 은퇴자금 마련기부터 볼게요. 이제 아내가 이제 40세, 남편이 45살, 45세에 은퇴했기 때문에 이분은 은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냐? 만 55세부터는 이제 개인연금이 있죠, 그죠? 그리고 만 65세부터는 이제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이걸로 연금으로 생활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납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만 55세부터는 되니까 55세 이전에 생활비를 마련해야겠다 해서 준비한 게 보면 이분들이 재테크 관련해서 회사 일만 하다 보니까 재테크 관련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테크를 위해서 그때 전세 살았는데 집을 사자. 사자. 은퇴 후에 이제 월세라든지 뭐 전세가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집을 사자. 집값도 오르니까.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좋은 집을 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사게 됩니다. 대출도 좀 받아가지고. 그리고 은퇴 자금을 더 빨리 모으기 위해서 이제 이직도 했거든요. 카카오 다니는데 그 좋은 직장 놔두고 이직을 했죠, 그죠? 이직을 해서 합격을 했고 연봉도 조금 더 받게 됩니다. 이분도 보니까 우리가 보통 휴직이나 이직이나 제일 큰 게 돈보다도 사람 문제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이제 회사 휴직을 했다, 뭐 그러면 왜 휴직했냐 그러면 일이 힘들어서 그런데 막상 깊이 대화해 보면 사람 문제입니다. 상사라든지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대출을 이제 은퇴 전에 갚고 뭐 집 사기 전에 빌렸던 대출을 갚은 거죠. 그죠? 용돈벌이용으로 미국 S&P 500하고 나스닥 100 ETF를 조금씩 이렇게 매수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은퇴 여행 연습을 했습니다. 은퇴 여행 연습.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부부간에 이제 아내분이 주로 다 은퇴 계획은 짜는데 소득에서 생활비 용돈 어떻게 가져갈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부부간에 한 달 용돈 10만 원씩 하자. 그래서 미리 이제 절약해보는 연습을 했고요. 예를 들면 여기 뭐 머리 염색이 나오는데 아내분이 이제 머리 염색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6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남편한테 5천 원만 받고 남편 5천 원 용돈 주면서 직접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경비나 외식비 이런 것도 줄이는 그 연습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닥쳐가지고 집에 재택근무하면서 또 이렇게 은퇴 연습을 하는데 은퇴 후에 이분들이 이제 월 250으로 생활하기를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로 집에 있으면서 이걸 미리 연습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남편 먼저 퇴사를 하고 아내는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미리 퇴직 연습하면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거든요. 아내가 이제 회사에 퇴사 얘기를 꺼낼 때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퇴사 얘기를 꺼내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일이 힘드냐 그러면서 이제 휴직을 좀 공고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6개월 휴직을 해서 한번 또 퇴직 연습하면서 복직을 안 하고 나이 40에 16년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인 가족 40대 은퇴 사례고요.
다음 볼게요. 다음부터 재밌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유튜브 인기 채널이죠. 건우 파파네. 건우 파파네. 이 건우 아빠가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 건우 파파네 인기 채널, 인기 컨텐츠에 올라와 있거든요. 딸과 이제 아빠에 대합니다. 여기는 이제 왜 5인 가족이냐? 이제 아빠가 있죠, 그죠? 아빠가 있고 딸이 2명 있고 엄마가 있는데 걔까지 넣으면 이제 5인 가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딸이 물어봐요. 아빠, 퇴직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게 뭐야, 아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전라도 사투리 쓰거든요. 야,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냐? 당연히 돈이지, 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첫 번째로 가장 준비해야 될 게 돈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으로 뭘 얘기하냐? 그리고 둘째로 자식들을 빨리 잘라 부르라. 자식들을 빨리 잘라 부르야 돼. 자식들 먹고 살게 해결돼야 부모가 이제 마음이 편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직장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 돈과 자식.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퇴직 전에 자식들과 소주 한잔 하면서 아빠는 좀 일찍 퇴직하려고 한다. 그래서 집안 상황을 미리 얘기하고 얘기를 해줘야 애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일반 부모들처럼 이렇게 자식들한테 무리해서 쏟아붓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건 뭐 제가 적은 거지만 은퇴 후에 이제 자녀를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노후 궁핍의 지름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서 이제 노후 궁핍률 1인이 뭐 2인이 막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딸이 아빠 은퇴 후에 준비사항 좀 세부적으로 더 할 얘기 있어 물어보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얘기하는 게 내보고 또 시부리라고? 시부리다라는 말이 이게 좀 욕같이 들리는데 어른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전라도에서 많이 쓰고 경상도에는 죽기다, 죽기기 이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야 인마 네가 죽게 봐라, 자꾸 저 나가서 죽게 보소 막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빠 그러면 다른 할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건우 아빠 얘기합니다. 첫째로 자식들을 빨리 쳐내라. 자식들을 빨리 독립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선배가 얘기해 줬대요. 은퇴 후에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돈 버는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일은 피하라는 거죠. 그죠? 회사 일만 하던 사람이 뭐 어떻게 다른 일을 잘하겠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가능하면 알쏭달쏭하면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타로 이제 빚을 빨리 정리하고 적은 돈이라도 월 10만 원이라도 매월 저축을 하라고. 그죠? 다음 이상 이제 2인 가족, 5인 가족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앞에서 이제 건우 아빠가 이제 5인 은퇴하신 지금 4년 차일 겁니다. 은퇴 4년 차인 건우 아빠가 두 가지 얘기했죠. 그죠? 돈을 준비해야지. 그리고 자녀들 빨리 잘라 부르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두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제 52세 26년도 은퇴 예정이고요. 첫째, 은퇴 자금을 어떻게 모으냐? 은퇴 자금 모으기는 와이프하고 저 계좌, 그 다음에 자녀 3명 어떻게 할지. 예? 이제 부부 계좌는 일단 미국 주식에 지금 여유 자금을 다 올인해 놓은 상태고요. 미국 주식에 자금을 올인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복리 효과로 자산을 증식시키겠다는 거고, 연금은 이제 만 55세부터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이제 정권사 계좌로 옮겨서 개인연금 DC 계좌 운영하고 있고, IRP,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은 이제 제 것도 있고 아내 것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55세부터 받을 거고, 연금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이제 아내하고 제가 같이 뭐 하는 거고,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15년 정도 다니다 은퇴를 하면서 이제 불입을 중지했다가 한 3년 전부터 다시 불입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최소한 넣을 수 있는 게 한 9만 원 정도 되는 거 그거 계속 불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할 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희망 퇴직비를 상당한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자녀 3명은 이제 키움증권 가서 이제 계좌를 다 만들어줬고요. 키움증권이 지점이 없으니까
다른 은행, 농협이나 뭐 신한은행 이런 데서 이제 대행을 하거든요. 농협이나 국민은행에서. 거기 가서 이제 키움증권 자녀 계좌를 만들어서 용돈 애들 용돈 받을 때마다 아니면 뭐 제가 이제 애들 주식 계좌 이체하고 계속 주식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이제 정액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2천만 원은 모아주고 이걸 이렇게 복리로 정액을 복리로 이렇게 키워서 애들이 이제 대학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걸 정년은 어차피 한 거고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 시간 복리로 해서 5천만 원까지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들 독립을 어떻게 시키려 하면 대학교 1학년까지는 이제 부모가 책임져서 애들을 관리를 하고 대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머리 컸잖아요, 그죠? 2학년 되면 이렇게 모아놓은 주식 계좌를 자녀한테 이렇게 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다 독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부터는 아빠가 준 주식 계좌로 네가 이제 벌어서 다니고 본인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학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할지 본인 스스로 계획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이 있으면 사립대보다는 국공립대를 갈 거고 방학 중인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 할 거고 남자애들 같으면 군대 가서도 저축하면서 생활을 하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뭐 존니 대표님이 저번에 얘기하던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다, 고등학교 졸업한다 그러면 이제 옆집 아저씨로 생각해라, 그죠? 놔주라는 거죠. 놔주는데 대신에 빈손으로는 안 주겠다는 거죠.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키워가지고 5천만 원 정도는 키워서 주겠다는 거죠. 농구선수 샤킬 오닐 아시죠? 샤킬 오닐. 마이클 조던이 제일 유명했지만 센터로 이렇게 거인 샤킬 오닐이 있었잖아요. 샤킬 오닐이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생활하냐 보니까 물론 뭐 NBA 농구 해설도 합니다. 샤킬 오닐이 어느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던데 이분이 이제 은퇴 후에 자산이 뭐 구글 주식이나 이런 뭐 빅테크 주식도 많이 사서 자산이 4배 이상, 5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교육학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샤킬 오닐이.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근데 그 돈이 많지만 그 자금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한테 하는 말이 무슨 햄버거 같은 거 버거 이름을 하나 대던데 이거 버거를 먹으려면 너는 최소한 2개는 준비해 와야 된다. 이 버거가 뭐냐면 돈을 의미하더라고요. 아빠 돈을 좀 가져가려면 너는 최소한 2개 뭐냐? 학사학위, 석사학위 공부 제대로 하고 와야 아빠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짜로 받은 돈은 지 돈이 안 됩니다. 그죠? 뭐 예전에 이제 복권 당첨자 얘기도 했지만 복권 당첨자의 한 70% 이상은 3년 후, 5년 후가 되면 복권 당첨 전보다 더 가난해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계속 복권을 당첨돼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일을 한 사람은 그 돈을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이러듯이 부모로부터 그냥 받은 돈은 지 돈이 안 되는 거죠. 자녀가 금융교육이라든지 본인 노력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아야 본인 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은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자녀들 위해서는 이제 주식 계좌를 이제 한 5천만 원 만들어서 대학생 때 이제 애들한테 주면서 독립을 시키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노후에는 우리 둘이만 편안하게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한테 한 2천만 원 넣어주면 그게 나중에 5천이 되고 부모가 지금 이제 주식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그게 계속 자산이 증가하냐? 지금 뭐 주가 지금 S&P 500 20%, 나스닥 30% 이상 폭락하고 있는데 뭐 그거 놔둔다고 돈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진짜 10년, 20년, 최소한 10년, 뭐 20년, 30년 장기로 보고 하는 겁니다. 장기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나스닥 100,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편 앞에 다른 영상에서 뭐 몇 번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 중에 S&P 500만 볼게요. S&P 500, SPX죠. 그죠? SPX 36년 데이터입니다. 36년 데이터. 36년 데이터 쭉 오르다가 빠지고 쭉 올라가는 그래프죠. 그죠? 그래서 연봉리 CAGR을 보면 연봉지 8.8%. 원래 좀 빠졌으니까 이제 뭐 8점대 초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래 쭉 빠지고 있죠. 그죠? 우리는 항상 주식을 사면서 이렇게 오르는 것만 생각하죠. 이렇게 쭉 오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주식은 오르다 내리다 이럽니다. 그죠? 그래서 길게 투자해야 되는 거죠. 길게 투자해야 되는 거. 대신에 뭡니까?
내리는 기간은 짧고 오르는 기간이 더 길죠. 내리는 기간은 짧고 오르는 기간이 더 길고, 그리고 내리는 폭은 작고, 그죠? 오르는 폭은 더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면 자산이 증식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우리 우량주 1등주에 투자를 해야겠죠. 아니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이렇게 지수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죠? 우리는 뭐 지금 많이 힘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보고 투자하면 주식은 언제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뭐 S&P 500이 36년 요 데이터만 봐도 그렇고, 다우지수 120년 역사를 봐도 계속 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수익률 보지 마시고, 예? 주식 개수를 늘리는 해로 원래 계속 사모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락장이 길면 길수록 상승장도 거기에 비례해서 길어집니다. 하락장이 짧으면 뭐 짧아도 상승장이 길지만 하락장이 길면 길수록 상승장은 그 배로 길어지니까 주식 개수를 모으는 데만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